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규어가 있는데, 요 피규어에서 어떤 색을 가장 먼저 도색을 해야 될까요? 여러 번 저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웠던 거는 가장 안쪽에 있는 색부터,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음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뭐이더라 해야 될까요? 음각부터 도색을 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피규어의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색은 여기 보시면 배 쪽에 있는 살색이 가장 안쪽에 있죠. 그래서 살색부터 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색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보드게임 깃 같은 데 가면 도색 예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보시고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시를 보시고 도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겁니다. 예, 일단 이 살색을 칠해줄 건데요. 플랫 프레쉬 살색입니다.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먼저 잘 저어주고 빗방울 떨어뜨려서요. 일단 시간상 뭐 길게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일단 하나만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원래라면 그냥 다 이 세트로 도색을 해버리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도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아크릴 신나를 한 방울 되직하게 타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색칠을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프라이머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만약 프라이머를 올리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도료가 좀 잘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묻죠. 도색을 하실 때는 너무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은 못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칠하는 색들은 이렇게 뭐 삐져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위에다 덧칠을 할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양각의 그 몰드들을 색칠을 해주실 때만 되게 좀 신경을 바짝 써서 두 번 색칠을 안 하도록, 덧칠을 안 하도록 해주시면 될 겁니다. 살벌하게 사람 머리를 갖다 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밝은 색들은, 이 살색은 좀 밝은 색이요. 뭐 흰색이라든지 살색이라든지 이런 색들은 검은색이나 뭐 이런 파란색 같은 진한 색보다 되게 붓자국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색이 밝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 두 번 정도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터치를 이런 식으로 도색을 했고요. 이 도색은 항상
하루가 지나고 봐야지 정확한 색감이 나옵니다. 지금 막 도색한 시점에서 색감을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건조가 되고, 건조가 되면 색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색감은 이렇지만 내일 되면은 또 이렇게 착깔한 색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막 도색했으니까 좀 광이 좀 나죠. 희석제 때문에. 이게 지금 건조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저는 그냥 같이 도색을 해버려요. 같은 색이니까. 원래는 하나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마를 때까지 할 게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팔은 안 칠해줬던 것 같은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도색을 하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군데를 잊어버려요. 신기해요. 한 두 번 확인을 하는데 항상 한 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뭐 손을 도색을 안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도색을 하실 때는 이 도료의 양을 잡는 게 굉장히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도료를 많이 낭비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도료가 여기서는 이만큼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감이 슬슬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짜리를 해버렸더니 도료를 다 써버렸네요. 자, 일단 붓을 씻어줄게요.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 건조 시간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나를 좀 덜 타시면은 건조는 빠릅니다. 근데 당연히 작업이 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뻑뻑해지니까요, 도료가. 자,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다 마르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다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망토, 가죽 망토를 한 도색을 하겠습니다. 여기 색은 버프를 썼어요. 버프. 휴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걸 닦아내면 안 좋은 점이, 여기 휴지의 보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남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번씩 닦아낼 수밖에 방법이 없긴 한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키친타올을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단지 비쌀 뿐이죠. 키친타올은 화장실보다 비싸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섞어주시고,
제필 붓을 사용하는 작업은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두시고, 일단 평붓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료가 또 아까우니까 하나 더 색칠을 하고, 자, 그리고 또 뭘 도색을 해볼까요? 아직 건조가 다 안 돼서, 이 갈색 부츠를 도색을 할게요. 한 세트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료를 바꿔가면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 도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상, 스피드상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브라운이 사용됐습니다. 클랩 브라운. 손이 묻어버리네. 자, 밑에 부츠를 칠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갈색이 들어갈 만한 곳이 이 사람 머리카락과 수염이 있네요. 또 삑사리가 났어요. 수염이
그 다음 도끼자루. 평봇을 이런 식으로도 그냥 넓은 면을 쓸 수도 있지만 좁은 면을 써서 돌려가면서 도색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끝났고요. 사실 예전에 색칠 공부 좀 해보셨으면 크게 도색은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이 8개를 다 색칠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넉넉 잡아서. 좀 뭐 작업 중에 딴짓 좀 하고 뭐 좀 하다 보면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비용을 받을 때는 저는 시간에 기초를 두고 의뢰 비용을 산출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빨간색을 색칠해 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예, 플랫 레드. 레드는 지금 많이 사서 보시다시피 밑에 바닥만 거의 남아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 섞어주지 않고 쓰셨다면 밑에는 뻑뻑한 도료만 남아있겠죠. 오래 도료를 쓰고 싶으시다면 항상 도료를 잘 저어서 이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세필로 한번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세필인데요. 이거는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된 세필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끝이 좀 많이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좀 다듬긴 다듬었는데 숱이 좀 삐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필을 잘 칠해서 도료를 잘 묻혀서 그리고 수전증 때문에 도색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수전증이 너무 심하시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책상 끄트머리에 팔을 딱 대시고 두 팔을 딱 대시고 도색을 하시면 손떨림이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별거 아닌 팁이긴 하지만, 저도 살짝 손떨림이 있어서
자, 빨간색이 더 들어갈 데가 없죠. 뒤에가 있네요. 뒤에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아는 쪽에 보이는 녹색을 색칠을 해야 되겠네요. 작업을 하다 보면 휴지를 좀 많이 씁니다. 덕분에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를 몇 대 맞긴 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녹색 딥그린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딥그린. 아이고, 여기 시너를 사놓고 딱질 않았네요. 타미야 도료 자체가 원래 밀리터리 모델링 도료예요. 그러니까 즉 탱크, 뭐 그 군인 뭐 이런 피규어들 있잖아요. 그런 피규어나 모형들을 도색할 때 쓰는 도료이다 보니 대부분 보시면은 밀리터리와 관련된 색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블랙이라도 나토 블랙이라든지 그 탱크 중에서 그 나토 탱크, 그러니까 저 대서양 조약기구에 속해 있는 그런 위장 도색이 있어요. 그 도색에 들어가는 블랙을 도색할 때 나토 블랙을 쓰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타미야 도료 자체가 좀 원래 색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린도 올리브 그린, 뭐 올리브 드랍, 뭐 딥 그린, 뭐 그냥 플랫 블루, 뭐 플랫 그린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잘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도색을 해야 되겠네요. 머리카락은 금발을 내보고 싶었는데요. 금발.
그냥 일반 노란색 플랫 옐로우 같은 거 쓰시면은 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색이. 그래서 저는 다크 옐로우를 사용합니다. 다크 옐로우. 원래 2차 세계대전 독일 전차 그 색인데요, 원래. 해본 결과는 이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금발을 표현할 때. 자, 그리고 또 새 필로.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이제 도끼를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끼의 금속 부분은 메탈릭 그레이를 사용합니다. 붓을 안 씻어주네요. 보시다시피 메탈릭 그레이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세한 금속 입자가 섞여 있어서 도색을 하시면 금속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같이 지금 제가 머리카락을 먼저 도색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밑에 깔려있는 애를 도색하려니까 위에 머리카락이 지금 그 깔려버리죠. 색이. 이럴 때는 또 위에다 또 다크 옐로우로 도색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색부터 먼저 도색을 하시길 바라고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검지별 자, 검지만 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장신구가 있네요. 여기 장신구는 좀 이따가 해주고 칼집부터 하겠습니다. 칼집은 일반 브라운을 사용하면 좀 밋밋할 수 있으니까 헐레드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헐레드는 원래는 그 배 부분 밑에 보시면은 붉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함이라든지 뭐 여객선이라든지 그 부분을 도색할 때 쓰는 색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은 다양한 브라운색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 도색하고자 하는 면적이 작으니까 도료는 이 정도만 사용해도 될 거 아니에요. 도료들이 판매하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사용되는 도료량은 작기 때문이에요.